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지원을 말씀드립니다. 자, 매지원이 그냥 강보합선 정도, 네,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흔드는 모습이지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비해서 코스피에 비해서 상당히 흐름 자체가 견조하다. 네, 이런 느낌을 요즘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란 전쟁권 이후에 흔들었다가 그 다음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하방 경직성이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체킹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매지온이 그만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코스닥의 ETF 쪽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거의 없죠. 네, 특히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그렇고요.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다시 그 체킹을 해보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도 드리겠어요. 그리고 주가 향방, 네, 요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는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액티브 코스닥 ETF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벤치마킹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그 종목들의 상당한 매기가 계속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수의 종목을 우리는 공략을 하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그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단에 구독자 무료 혜택은 들어가서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주 여하튼 뭐 급변동 장세기 때문에 실시간 상황이 무척 중요합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매지원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꼭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일단 하반경 직선은 있는데 좀 위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다 막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매지원 공지사항 같은 경우 최근에 나온 거 보셨죠?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동향 해가지고 동향에 대해서 쭉그 공지를 했죠. 그래서 찹 컨퍼런스에 참여한 거 여전히 이제 홍보권과 관련해서는 잘 하고 있는 거. 네, 이 부분이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재료였고요. 유럽에서 임상 준비하는 거.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20개 병원을 예정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진행 상황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ADPKD 다낭성 신장 증후군 이 건과 관련된 소식이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재료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정부에서는 코스닥 3천 띄우기를 정부 출범하면서 지난번에 뭐 1,400조 연기금 동원령 뭐 이것도 나왔었고요. 이 건과 관련한 1월 말에 기사입니다, 이게. 네,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스닥의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 정부 측면에서 강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란 전쟁 이후에 같이 급락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하반경 직선이 있고 모습이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플러스 시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매지원 같은 경우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여러분. 매지원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된 그 코스닥 쪽의 ETF가 상당히 많죠. 이를테면 코덱스 코스닥 150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타이거 코스닥 150 당연히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코세프, KB라이즈 그리고 코덱스 150 라이버리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으면서 바이오 섹터 ETF에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편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스닥을 살려준다면 결국 매전 ETF 쪽으로 자금 들어오면서 이런 식의 커브를 당연히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당장은 시세가 안 나고 있지만 이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야 이거 근데도 뭐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고 아직도 공매도가 계속 꾸준히 나오네. 이게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괜찮죠.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 보유 잔고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60만 주 잔고대에서 뭐 크게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매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 요거는 흐름이 공매 부분에 압박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겠다는 거죠.
뭐 물론 나중에 공매도 보유 잔고가 쭉 더 줄어들면 좋겠죠. 그때는 근데 이미 주가는 떠 있을 거고. 지금은 뭐 공매 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안 갖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보셔야 되고 매지원이 되게 안 들어간 ETF가 없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AD, PKD 건에 대한 재료가 또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만약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제가 바로바로 실시간 정보를 드릴 겁니다. 매지원이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요 전번으로 역시 매지원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예요. 이렇게 보안수단 마련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여러분들 꼭 그 관심을 갖고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